이 소년의 이름은 코모리 아츠시. 오사카 출신인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과도한 애정을 받으며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학생 시절부터 반항기가 시작되었고 결국엔 부모도 손쓸 수 없는 불량 학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우연한 계기로 여자친구의 지인인 한 야쿠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였음에도 이 야쿠자의 소개로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죠. 한편 코모리는 오사카의 한 파친코 가게에서 코바야시 마사토라는 소년을 알게 됩니다. 이 코바야시라는 소년은 아이치현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탓에 소년원에도 자주 드나들었던 불량 학생이었다고 하네요. 둘은 비슷한 성향이었기 때문인지 빠르게 친해졌고 이내 코바야시 역시도 코모리의 뒤를 따라 조직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이들은 우연한 계기로 하가 마사요시라는 소년을 알게 됩니다. 하가의 아버지는 전직 야쿠자였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도 어릴 적부터 소년원에 드나드는 불량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하가도 조직에 가입했고 여기에 다른 불량 학생 A를 포함 총 4명이 함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4명은 함께 행동하며 주로 협박과 갈취로 돈을 빼앗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타겟은 불량해 보이는 소년이나 폭주족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인은 돈을 빼앗으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일이 귀찮아지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즉 피해자가 자신들과 같은 불량 학생, 폭주족 등이라면 돈을 빼앗아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한편 이 그룹의 명목상 리더는 코모리였지만 실제로 그룹을 움직이던 건 코바야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들은 끔찍한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1994년 9월 28일 코모리와 하가는 오사카의 한 번화가에서 남성 2명과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곳은 이들의 구역이었던 데다 근처에 야쿠자 사무실도 있었기에 코모리와 하가는 2명을 구타한 후 사무실로 끌고 가기 시작했는데요. 끌려가던 남성 중 한 명은 이대로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처 도망치지 못한 피해자 H씨는 야쿠자 사무실에 감금당하게 되었죠. H씨를 감금한 코바야시와 하가는 미성년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세운 계획은 피해자를 외딴 지역에 건설 노동자로 팔아버린 다음 그 대가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내 4명은 한자리에 모였고 여러 건설 현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팔아버리려 했지만 당연히도 이런 걸 받아주는 현장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자 이들은 감금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폭행을 가한 후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사무실 아래층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들은 피해자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팔고는 싶어도 사는 곳이 없고 풀어줬다간 경찰에 신고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이들은 피해자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결심이 선 이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목에 벨트를 감은 후 힘껏 졸라 목숨을 빼앗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들은 미성년자에 경험이 많지 않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시신을 처리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조직의 형님인 B라는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B는 오사카에서 다소 떨어진 시코쿠 지방의 산속에 버린다면 아무도 모를 거라며 직접 코바야시와 A를 데리고 코우치현 아키시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후 여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들이 저지른 첫 번째 사건이었죠. 한편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야쿠자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앞서 저지른 범죄 때문은 아니고 이 야쿠자 파벌은 다른 사건과도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코바야시, 코모리, 하가는 혹여 이번 수사로 체포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 오사카를 떠나 코바야시의 고향인 아이치현으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코바야시의 친구인 불량 학생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여기서 신세를 지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몸을 숨겼던 것이죠. 1994년 10월 6일 오랜만에 코바야시가 고향에 왔다는 소식에 지역의 불량 학생 집단이 그가 도피한 집에 모이게 됩니다. 이 중엔 오카다 사와토라는 남성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오카다라는 남성은 코바야시와 같은 지역에 살던 불량 학생으로 2명은 원래 예전부터 여자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코바야시는 오카다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그를 구타했고 코모리 역시 이 싸움에 합세해 오카다 씨를 구타했다고 합니다. 이 싸움은 점점 커져 총 6명의 불량 학생이 오카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중상을 입은 오카다가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했음에도 가해자 6명은 그를 아이치현 키소가와의 강변으로 끌고 간 후
다시금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저녁 무렵에 시작된 폭행은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는데요. 이들의 폭행은 장장 7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10월 7일 새벽 2시 30분경 범인들은 오카다를 제방 밑으로 던져버린 후 근처 풀숲에 숨긴 뒤 도주했습니다. 사실 그는 당시만 해도 살아있었지만 상처가 너무도 심각했던 데다 제때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탓에 곧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들이 저지른 두 번째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살해 후 다음 날인 10월 7일 밤 9시 45분경 코바야시, 코모리, 하가는 다른 불량 학생 그룹과 함께 볼링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볼링을 끝내고 밖으로 나가던 찰나 이들은 우연히 3명의 남성 그룹과 스쳐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코바야시는 너네 나보고 웃었냐? 라며 불러세웠고 이내 3명의 남성을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들은 단순히 볼링을 치러 온 20세의 대학생 그룹으로 이들은 웃거나 시비를 걸지 않았기에 코바야시의 트집은 억지였다고 하는데요. 범인들은 피해자 3명을 자동차에 나누어 태운 후 지갑을 빼앗고 폭행을 가하는 것은 물론 남성들이 볼링장까지 타고 온 자동차마저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기후현 안파치군 나가라가와 강으로 끌고 간 후 중간에 들린 편의점 주차장에서 주운 금속 파이프를 피해자 2명에게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해자 2명은 이 폭행에 의해 사망하게 되었죠. 남은 1명의 피해자도 물론 차 내에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겼지만 범인들은 이 남성은 죽이지 않았고 아침 8시 무렵 남바역 근처에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를 살려둔 이유는 볼링장 입구에서 만났을 때 웃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하네요. 아무튼 남바역 근처에서 풀려난 생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신고로부터 약 2시간 전인 아침 6시 무렵 나가라가와강 근처를 지나던 트럭 운전수가 앞서 사망한 대학생 2명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즉, 대학생의 증언과 트럭 운전사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이 사건을 불량그룹이 벌인 살인사건으로 확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고작 10일이라는 기간에 4명을 살해한 소년범들을 쫓기 시작했고 수사 개시로부터 이틀 후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로 인해 범인들에겐 전국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이윽고 1994년 10월 12일 오사카 경찰은 코모리를 체포했고 10월 14일엔 도주를 포기한 코바야시가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도망치던 하가는 1995년 1월 18일에 와카야마시의 한 호텔에서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체포 후 범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10월 13일 경찰은 두 번째 피해자인 오카다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백골화가 진행된 탓에 사인을 알아낼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또한 첫 번째 피해자는 11월 22일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시신은 백골화가 상대적으로 느렸기에 부검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시신은 내장 파열은 물론 쇄골, 늑골 등이 골절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범인들의 폭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후 두 번째 피해자를 함께 구타했던 불량 학생들은 물론 시체 유기를 가르쳐준 야쿠자 등 사건과 관련 있는 주변 인물들도 전부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주범인 코바야시, 코모리, 하가는 의외로 자신들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고 그중 코바야시는 자수까지 했었지만 사실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취한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이 아직 미성년자라 소년법에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범죄 좀 저질러도 어차피 소년원에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들의 예상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허용 범위 내의 범죄일 경우엔 말이죠. 일반적인 범죄였다면 이들은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이들의 범행이 너무도 악질적이었던 탓에 일본 전국의 여론은 비난의 목소리로 들끓었고 결국 이들은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이들의 혐의는 살인, 강도살인, 시체유기, 강도상해, 공갈협박, 납치감금으로 총 6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코바야시, 코모리, 하가는 서로 자신은 범행의 주동자가 아니다 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유족들을 째려보거나 실실 웃기까지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우리들은 소년법으로 보호될 테니까 뭐. 라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그룹의 리더였던 코바야시에게는 사형을, 코모리와 하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검찰 측과 변호 측이 함께 항소했다고 하는데요. 각기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변호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던 것이죠. 한편 1심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이 내려지자 범인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살아서 죄값을 치르고 싶습니다. 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족에게 보인 모습만 봐도 이들의 행동은 그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쇼맨십에 불과했죠. 2005년 10월 14일 최종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1심에 사형과 무기징역을 파기, 3명 전부 사형이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코바야시가 범행을 주동한 것에 더해 코모리도 주도적으로 범행에 관여했으며 부하였던 하가도 적극적으로 범죄에 임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즉, 이들의 범죄에 있어 형사 책임은 동일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변호 측은 이 판결에 상고했지만 기각되었고 2011년 4월 1일 이들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한편 함께 두 번째 피해자를 폭행했던 불량 학생 중 직접적으로 살해에 가담한 2명은 징역 8년, 시체 유기에 가담한 야쿠자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사건에 가담했던 다른 불량 학생들은 각기 집행유예나 소년원 등 각각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